양시장은 상승, 오늘은 오를 건가 봅니다. 9시 후반 구간 되니까 어느 정도 좀 틀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두 개의 키워드가 있다면 제약바이오, 이쪽은 압도적으로 좋고요. 그리고 또 5G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두 개를 강조해 주신 분이죠. 토마토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바이오하고 5G만 있으면 오늘 안 먹어도 배부른 그런 시세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로 먼저 좀 표현을 해주시죠. 네, 지금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 시장의 이 변동폭이 상당했잖아요. 100포인트짜리 급락이 나오고 100포인트짜리 급등이 나오고 이게 쉽게 보기 힘든 광경이거든요. 우리가 점진적으로 100포인트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100포인트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일간 변동폭이, 100포인트를 우습게 이 급락과 급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우리는 지금 주식 거래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선물 시장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 시장하고의 이 거래 대금을 보게 되면, 더 눈에 띄는데요. 지금 거래소 대금이 많이 붙을 때는 18조 가까이 붙어요. 그러니까 6월 15일 같은 거 하더라도 코스피 거래 대금이 18조에 육박합니다. 코스닥 시장이 한 13조, 15조 정도 되고요. 양시장 합쳐서 25조를 넘어가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물 시장과 비교를 해보면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붙으면 한 30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평상시 상태 보면은 한 19조 정도. 그래서 이걸 그림을 쭉 비교를 해보면 선물 거래 대금도 증가를 했지만 작년도하고 좀 비교를 해봤었을 때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거의 선물 대금 같은 경우가 증가한 걸 보면은 올해 1분기 때 많이 증가한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속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는 한 걸로 보이지만 올해 1분기만큼 연속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코스피 거래 대금을 보면 선물 거래 대금은 완전 다르죠. 작년도보다도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상반기 1분기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선물 시장보다는 확실히 비교가 될 겁니다.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서 3월 달이 많았잖아요. 그죠? 작년도보다도 높았지만. 근데,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은 올해 상반기보다는 1분기보다는 2분기 때 집중적으로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선물 거래 대금의 증가보다 현물 쪽에서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저는 이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순수한 여유 자금이면 상관없거든요. 순수한 거래 대금이면 상관없는데 이 거래 대금이 남의 돈에 의한 거래 대금 증가입니다. 보게 되면 신용장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가 여윳돈을 가지고서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돈이라고 한다면 상관은 없는데, 빌려서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오는 이 거래 대금의 이 성격 자체가 약간 어떤 성격이냐면 일방적인 좀 방향을 좀 잡고 있는, 그러니까 좀 튼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튼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에라 모르겠다 상방이다 그러면 쫙 질러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하방이다 확 질러버리고, 이런 성격의 자금이다 이거죠. 즉 기관 투자가들이나 이제 외국인처럼 이게 딱 소신을 가지고서 전략을 세워서 이제 전문가 집단이 하는 이런 거래 대금이 아니라 어떤 분위기를 타서, 야 여기 된다더라, 에라 모르겠다 다 질르자, 이런 우르르 이렇게, 이제 급락이는 어떡하지 우르르 이렇게, 이 성격의 자금이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그럼 이런 구간에서는 뭐랑 싸워야 되는 거냐면 공포와 그 다음에 기대감, 그리고 실적, 그 다음에 실적과 모멘텀, 이 네 가지를 나누고서 기준을 세워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즉 공포가 지배하는 시장 또는 기대감을 기대하는 시장에서 어디에 더 우위를 두느냐, 아니면 실적을 중요하게 볼 것이냐, 모멘텀을 더 중요하게 볼 것이냐, 아니면 모멘텀보다 실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상태에서 전략을 좀 세울 것이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성격의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포가 지배하는 구간으로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지금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게 미중 무역 분쟁에 관련된 불확실성, 이것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 쪽에서 개성공단 관련된 연구소 폭파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전 장기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11월 달까지는 북한이 양보하는 형태의 흐름이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경협 관련된 주식들은 계속 공포가 있는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경협주들 이외에,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들도 일단 11월 달까지는 계속 지배를 하는데, 요게 계속 있은 한, 계속 경기 민감주는 계속, 이거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눈치도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어떤 관계 개선에 새로운 악재가 나오는 건 아닌지, 아니면 다시 소멸되는 건 아닌지, 이걸 매일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잘 나온다 싶으면 우르르 가는데, 아니다 싶으면 우르르 빠지는 거죠. 그죠? 이 기대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구간을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키워드라고 봅니다. 뭐냐면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게 어디냐. 전 바이오 제약이 너무나 명백하다. 근데 요 사이클이 빅사이클이다라고 저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고점 부근에서 그런 이야기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비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4월 초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바이오 제약이 터진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저는 아직도 갈 자리가 너무나 많이 남았다. 왜냐하면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이 대중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대량 생산 체제로 가야만 그때 뭐 버블을 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뭐 유럽 쪽에서 제너 연구소하고 빌 게이츠 재단 이쪽, 그다음에 스웨덴 그 그룹 같은 경우가 지금 대규모로 우리나라 시장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구간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모멘텀이 구간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빅사이클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3개월짜리 상승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을 예측하기 쉬운 산업군이 있고요. 예측하기 어려운 집단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적을 예측하기 어렵다 싶으면은 뭐 기술적인 트레이딩 정도만 해야 되는 거고, 실적을 예측하기가 쉽게 되게 되면은 강하게 이제 베팅하면 되는데, 지금 누가 강하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실적의 어떤 이 전망치를, 우리가 잘 잡을 수 있겠냐 이거죠. 너무나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간은 모멘텀 플레이로 가는 게 맞는 거다. 이슈나 모멘텀 플레이가 가되 대신 거기에는 뭐가 없어야 되는 거냐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이번 산업 사이클에 있어서 어쨌거나 투자가 집행될 수밖에 없는 섹터. 코로나19 이후에도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문제가 없는 산업군을 계속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거를 가지고서 내가 현금 조절을 많이 할 건지 비중을 많이 담을 건지 먹고 토하지 않기 위해서 비중을 조금 더 실었다가 빠졌다가 수익을 병행하면서 갈 건지 이런 걸 저는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은 코로나 19 수혜주의 우위가 계속되는 시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좀 키워드로 계속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종목은 계속 5G하고 바이오에 집중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IT 반도체나 이제 전기차는 트레이딩 관점이긴 한데 IT 반도체 쪽보다는 전기차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똑같은 이 공략 타이밍이 나온다고 한다면. 근데 어제 이제 전기차 관련된 급등 나오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하루 만에 회복되는 걸 보고, 야, 그래서 이 돈의 성격이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